안녕하세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거의 신우 때문이에요. 남편 41살, 신우 40살. 남편과 싸울 일이 없는데 신우 얘기만 나오면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인데 이젠 제가 이상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남편은 저와 재혼한 상황입니다. 신우는 애가 4살이고 저는 50일 된 아기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편은 작년까지 본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 대리점은 10년도 넘은 가게입니다. 본인은 본사 다니고 재고, 가게 명의 전부 다 동생한테 넘겨주고 10년간 동생은 자본금 없이 오빠한테 명의만 받아서 가게를 운영하며 돈을 벌었고 최근 4에서 5년 정도 오빠한테 월 70씩 줬다네요. 그 외 운영되는 매출 등은 전혀 모르고요.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운영해야지 생각으로 그동안은 동생이 하도록 해줬습니다. 현재는 본사를 퇴직하고 다시 명의를 돌려받아서 직접 운영하고 동생이 직원으로 일해요. 그리고 저는 임신 출산으로 쉬어야 하는 프리랜서 일을 하던 중이라 현재 아기를 키우며 집에 있습니다. 산후 조리 후 일하고 싶어 일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생 근무 시간은 월에서 금 10시에서 4시, 토요일은 10시에서 8시, 일요일은 12시에서 7시. 한 달 중에 월에서 금, 그리고 토요일 2번, 일요일 1번, 월 1번은 주 5일만 일하고 주말에 다 쉽니다. 월급은 300이고 판매하는 물건이 고가이고 판매하는 일인데 업무 강도는 어렵지 않아요. 남편은 오전에 나가서 8시 넘어 퇴근하고 집에 오면 9시. 똑같이 현재 주말은 나눠서 일하고 있어요. 동생과 똑같아요. 일요일이 격주하게 휴무, 명절은 다 휴무. 빨간 날은 둘이 번갈아 가며 휴무입니다. 남편이 한 달에 주말 이틀 다 쉬는 그 한 번을 제외하면 전 남편이 너무 피곤하고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나 에너지가 너무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평일은 집에 오면 아기 잘 시간 씻고 밥 먹으면 거의 하루가 끝나고 주말 한 번은 쉬는 날은 사람인지라 좀 늦잠도 자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쉬엄쉬엄 보내면 다음날 또 바로 출근 준비를 해야 하고 삶의 질 자체가 너무 낮아요. 지금 어린 아기 때문에 눈핏줄이 다 터지고 피부 다 뒤집어져서 다니는 거 동생도 매일 보고 있겠죠. 그래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동생이 근무하고 월에서 금 격주 일요일에는 남편이 근무.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남편은 동생 얘기만 나오면 눈이 뒤집어지고 뭐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쳤나? 왜 저래 싶다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게 마음에 쓰여 잘해주고 싶은가 보다 이해를 했습니다. 나중엔 본인도 그런 마음이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 눈엔 본인도 똑같이 어머니 없이 큰 겁니다. 고작 1살 차이 나는데 오빠가 아닌 거의 아빠의 역할로 살았더라고요. 동생 시집갈 때도 2,000원 해주고 매제 생일에도 30만 원씩 챙겨줍니다. 이것도 시아버지인 매제에 잔인 어른께서 챙겨주셔야 하는데 안 해주시니 본인이 챙기는 거다 하면서요. 아버지 간이식 수술에 집안 대수사, 금전적인 것도 다 도맡아서 하고 본인 회사 근무하는 동안 자본금 전혀 없이 동생 먹고 살게 가게 내어준 점 등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이 과하게 배려하고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동생이고 자기 가족 일인데 뭔 상관이겠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이제라도 본인 생각도 좀 하면서 어쩔 땐 본인의 편의를 위해 이기적이기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또 제 삶과도 연관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결혼식 때도 좀 당황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우가 제 결혼식 날 새하얀 한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하객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누구길래 옷을 저렇게 입고 왔냐 술렁술렁 했었다고 전해 들었고요. 집안에 무당이 있냐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평상복이 없이 한복으로만 입어서 저렇게 화려한 옷밖에 집에 없는 줄 알았다고요. 거기다 표정은 뚱하고 있어서 저희 엄마도 신경 쓰였었다네요. 사진에는 신부가 둘인 것 같은 연출이 되었고요. 열받아서 본식 사진 한 번 보고 안 꺼내봅니다. 그 외에도 본인이 애가 있어서 크리스마스에 쉬고 싶다더니 깨진 분유 포트를 물려 쓰라고 하고 램프 없이 작동도 안 되는 소독기 물려 쓰라고 하고 아기 텐트 물려준다더니 시아버지 집 옥상 창고에 짱방아 넣어두고 다시 꺼내서 챙겨놓지도 않은 걸 물려준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 그 꾸깃꾸깃한 거 알아서 가져가서 쓰란 얘기였고 본인은 아기가 태어나서 새 카시트 원하는 모델로 선물을 받아놓고 애들 금방 크니 새거 살 필요 없고 물려 쓰란 말이나 하고 저로서는 저에 대한 배려가 없고 무례하다는 생각뿐입니다.
본인도 결혼 당시에 받은 게 있으니 냉장고를 사준다고 해놓고 모델을 고르니 그거 같은 건데 작은 용량 있거든. 백마켓 인터넷 최저가 찾아서 결제한다 이러고 있고 가게명에 돌려받을 때에도 간판 불이 나가서 고장, 정수기 고장, 고객용 의자 가죽이 다 벗겨져서 거의 귀신 들린 컨저링 의자였습니다. 오죽하면 손님이 진짜 앉기 싫게 생겼다고 말할 정도로요. 컴퓨터까지 고장나는 등등 제대로 된 게 없을 정도로 해서 물려받았고요. 많은 걸 바란 게 아니라 오빠도 언니 연애하고 임신하고 첫 크리스마스인데 쉬고 싶겠지 생각은 하지도 않고 본인이 애기 때문에 쉬고 싶다며 이야기한 점. 그동안 돈 많이 벌었다, 가게 잘 운영했다, 고맙다가 아니라 다 막간 물건들 뿐이고 남편이 가게 돌려받으며 자리에 옮길지 말지 고민하는 중에도 결정에 참고하라고 본인 운영한 동안 매출 오픈 안 했더라고요. 대략 쓰긴 했지만 동생은 항상 배려든 물질이든 받는 거에 익숙하고 본인 상황 이해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반대로 남편은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뭐든 주는 쪽에 익숙해 보였고요. 이젠 결혼하고 아기도 생겼으니 매달 바뀌고 정하는 주말 근무 스케줄로 너무 시간 없는 것보다 위에 적어둔 시간처럼 근무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게 된 겁니다. 처음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지동생 일 좀 더 하게 되는 것 때문에 눈이 뒤집더니 결국 저도 친정도 멀고 지방에서 와서 친구도 아기 맡길 때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갑자기 출산 육아하려니 너무 힘들고 아기 크면 남들처럼 놀러도 다니고 싶다. 답답해서 만삭대 목을 붙잡고 숨 넘어갈 정도로 울면서 호소하니 알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신우에게 제안을 하니 이젠 신우가 눈을 뒤집네요. 너무하대요. 새언니가 아기 맡길 곳 없는 것처럼 나도 엄마 없고 자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시간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새언니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힘들게 애 키웠어. 한 명이 애 키우고 한 명은 돈 버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도 애랑 있을 시간이 없다. 나도 피곤해 죽겠고 오빠가 가정에 소홀하다는 건 공감 못하겠다. 안 그래도 나 역시 애 볼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서운하기만 하다 하고 난리를 치네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듣자마자 열받더라고요. 본인은 평일 4시에 퇴근을 해서 애랑 같이 있어도 시간 없다고 하면서 자기 오빠는요. 자기가 힘들게 애 키웠으면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인건비 아끼느라 사람을 안 쓰고 일하느라 힘들었던 걸 우리는 돈 들여 집었으니까 하루라도 더 쉬면 어떨까 싶어 제안한 건데 한 명은 일하고 한 명은 돈 벌으라는 훈수까지 들어야 할 일인가요? 본인은 그럼 왜 맞벌이 하면서도 주말에 꼭 애랑 있어야 한다고 거품을 무나요? 남편은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등 다 신우시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월급 300에 이 정도 근무 조건이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가게도 신우집 바로 앞이라 도보로 출근하고 근무일 바뀌면서 평일 하루 연차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휴무 조정하는 것 떠나서 세세히 다 적지 못했지만 동생 태도나 마인드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여서 싫습니다. 저 웬만하면 여기 친구도 없고 사람이라면 다 잘 지내는 스타일인데 이기적으로 구니 너무 싫고요. 제가 제안한 저 근무 조건이 전 무리라고 생각 안 돼요. 토요일 물론 쉬고 싶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본인 입맛에 다 맞는 근무 조건이 어디 있겠나요? 특히나 맞벌이인데 평일에 하원 시간 이후로는 쭉 프리한 건데요. 이해가 안 가요. 그동안 많은 부분 잘해준 오빠가 재혼으로 결혼하고 아기가 생겨서 잘 살아보고 싶어 부탁조로 꺼낸 얘기에 저렇게 날 세우고 따지듯이 얘기 들어야 하는죠. 오빠는 동생에게 할 수 있는 한 잘해주고 싶어 하는데 동생은 그에 반해 해주기는커녕 이해, 공감도 못하겠다고 하네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 혼자 계속 생각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지네요. 제가 이상한 건지 신우가 이상한 건지 조언해주세요. 후기.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신우이가 얼마나 저희 남편을 봉으로 봤는지 알겠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먹힐 것 같아서 이혼을 각오하고 남편한테 댓글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펄쩍 뛰면서 난리를 치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술만 먹더니 사실 초혼도 동생하고의 갈등 때문에 사이 악화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동생이 너무 짠하고 불쌍했지만 지금은 내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하면서 동생하고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남편이 신우한테 좀 강하게 이야기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그 성격에 맞춰줄 일 만무했고 변했다는 둥 실망이라는 둥 남편 마음을 후벼파는 소리를 하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전 당연히 남편이 잡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새로운 직원 공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너무 놀랐어요. 남편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술 마시고 힘들어하던 며칠 동안 동생과 일하는 것을 그만하는 것도 결론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간지 신우 입에서 먼저 말이 나왔을 뿐. 남편이 바로 알겠다고 하니 신우는 당황했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언니 때문에 오늘 이후에 다 무너졌어요. 여자 하나가 집안 말아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 라고 하길래 그냥 무시하고 안 본 눈 산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거든요. 정말 이혼까지 생각했기에 남편도 2번 실패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기도 있고 뭔가 단호한 결정을 하고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마음이 아프네요. 이제부터 그 헛헛한 마음을 제가 더 잘해주면서 채워주려고요. 빨리 이 상황이 끝나고 덤덤해졌으면 좋겠네요. 직원을 얼른 구해줘서 안정화되면 저희도 어느 가족처럼 놀러도 다니고 하고 싶습니다. 후기 2. 공고를 올린 후에 몇몇 분들이 면접을 보러 왔고 신우는 안절부절 못했는지 또다시 저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다고 시간도 맞춰줄 테니 직원 구하지 말고 다시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월급 주면서까지 다 들어주면 우리가 호구도 아닌데 근무 조건 잘 맞는 곳에서 찾아서 가세요 하고 말해주었더니 신우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는데 그냥 끊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시간에 맞는 직원도 구했고 월급도 300으로 충분히 조건도 좋겠다. 일할 사람은 많은데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로 호의가 계속되니 점점 더 호구로 생각했나 보네요. 아마 많이 후회하겠죠. 이 정도 근무 요건에 이 정도 월급 어디 가도 구하긴 쉽지 않을 테니까요. 모두 여러분 좋은 덕분인 듯합니다. 큰 용기를 얻었고 실천하게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속이 너무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신우 입장에선 님이 굴러 들어온 돌이고 멀쩡한 내 편이던 지오빠 빼화간 여자이고 거기다 사이좋던 남매가 이간질하는 사악한 사람이고 편안하던 자기 인생 해집고 들어앉은 첩일 뿐이에요. 그냥 님 존재가 싫고 적일 뿐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빼서 내다 버려야 할 존재죠. 남편 구슬려 온전히 남편 만들 자신이 없으면 서서히 갈라설 때 준비하는 게 현명할 듯. 애틋한 남매 사이 그렇게 쉽게 와해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먼저 내보낼 수 있는 용기를 실천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도 계속 지켜보세요. 2번째 사연. 남편 투자 실패 빚을 시부모가 갚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빠가 투자 빚이 좀 생겼나 봐요. 새언니랑 의논 안 하고 대출로 투자를 했나 본데 새언니가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빚 때문에 못 산다고 이혼한다고 난리를 쳐서 5천 정도 갚아주셨나 봐요. 저는 모르고 있던 일인데 작년 초에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말에 부부 싸움을 하고 또 연락이 왔대요. 빚이 그게 다가 아니라면서 알고 보니 몇 천이 더 있었나 봐요. 양가 부모님 다 호출을 하고 또 이혼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오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거 잘 됐어도 부모님 줄 거 아니잖아요. 오빠 투자 수익 잘 나왔다고 재작년 생일에 명품 가방에 신발을 사고 좋아라 할 땐 언제고 그렇다고 우리 엄마 아빠를 더 챙긴 것도 아니면서 근데 왜 손실나고 빚지게 생기면 부모님께 알려서 갚아달라고 난리인지 이해가 안 가요. 자긴 갚아달라 안 했다는데 오빠 우리 집 장손이에요. 장손이 이혼한다 하니 시골 노인네들이 5천을 만들어준 건데 빚이 생길 때마다 이혼한다고 난리치는데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빠가 이번에는 호출 전화 받고 이혼하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안 가셨습니다. 아빠 입장에서 자꾸 반복되니 화가 날 만도 하지 않나요? 한번 갚아줬으면 시부모로서 도리는 했다고 보거든요. 5천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근데 새언니가 자기 부모님들은 자기 연락받고 바로 오셨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안 갔다고 사돈을 무시했다면서 이혼하든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어른으로 책임감을 안 보여주셨으니 어른으로 안 모시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거 완전 말꼬리 잡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언니네 부모님이 돈 갚아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다입니다. 제가 보기엔 새언니로 또 빚 갚아달라고 하긴 면목 없으니 저희 부모님한테 큰일 났다 제스처 보여주려고 부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부터 영 끊고 살아요. 명절에도 안 오고 오빠랑 애들만 보내고 전화도 안 해요. 받지도 않고요. 아빠가 연세도 있고 하시니 마음이 약해지셔서 잘못했다고 하야하자 오빠 통해서 얘기를 전했는데 기세 등등인가 봐요. 소식도 답도 없습니다. 저도 감정이 상해서 솔직히 안 보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신경 쓰는 게 속상할 뿐.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저희 아빠가 그렇게 잘못하신 거예요? 시부모는 아들네 빚 생길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고 갚아줬어야 했던 걸까요? 투자가 잘 된다고 시부모 줄 것도 아니면서 손해는 왜 시부모한테 메꾸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불가입니다. 그게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우리 시댁에서 남편 빚 1,000만 원만 갚아줘도 너무 감지덕지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참고로 오빠네는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할 것처럼 난리를 피워놓고 그것도 그냥 빚 갚아달라는 제스처였던 것 같은데 제가 신우이라 꼬아보는 걸까요? 추가. 제가 모르고 있던 일이라는 건 5천 갚아준 걸 몰랐던 일이라는 거예요. 오빠네 일 터진 건 알고 있었고 댓글에 새언니 위로하라고 써있던데 그런 건 이미 첫 번째 일이 터졌을 때 다 했고요. 내 오빠라고 감싸놓은 거 없고 오빠 정신 차리게 이혼하라고까지 새언니한테 말했습니다. 댓글들 말대로 애들 때문에 살겠죠. 저라고 모르겠나요?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고 새언니 기분 전환 시켜준다고 저희가 돈 대서 다 같이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나름의 노력은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도 아빠가 빚 갚아줬다는 소리는 안 했었고요. 두 번째 일 터진 건 밤 10시 넘은 시간 오빠한테 추가 빚 얘기를 듣자마자 부모님께 전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에 당장 오셔야겠다고 언니네 부모님도 오신다고 했으니 당장 오라고 몇 번의 통화가 오가다가 아빠가 안 가신다고 했고 언니는 우리 부모 무시하냐고 난리를 치고 네, 화난 거는 이해해요. 오빠 당장 쫓아내도 할 말 없겠죠. 그치만 제 생각은 그래요. 부부가 충분히 대화해보고 뭔가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추가 빚이 있다는 걸 알자마자 전화한 건 부부한테 화풀이 하는 것밖에 더 되나요? 자기 화가 최대치인 상황에서 엄마가 그랬대요. 아빠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날이나 밝으면 다시 통화하자고. 그래도 인사불성 난리를 쳐대고 언니가 원한 건 우리 부모님이 그 집 부모님한테까지 자식 잘못 키워 죄송하다. 머리 조아리고 사과하는 그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모까지 부른 거고 그 집 부모는 우리 부모님 기다리다 그냥 가신 거고 저는 자식된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제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결국 부부 자기들끼리 타협하고 조율을 해서 맞춰 살 수 있는 걸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거예요. 제 입장만 글로 써서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언니도 당하고만 사는 스타일 아니고요. 아니 조금도 당하고 사는 스타일 아니에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희 부모님께 엄마 아빠라 부르며 살가운 사이였기에 그래서 아빠가 그런 사이였는데 본인이 매정했나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화해 청하신 거지 저도 안 보고 사는 게 답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번 일을 겪고 사람은 역시 힘든 일 큰일 벌어졌을 때 본성이 나온다던데 별로 보고 싶지도 않기도 하고요. 아빠한테도 이제 며느리한테도 희망 품지 말고 보지 말고 사시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원래 남편 와이프가 미우면 그 미움이 시댁 처가댁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배우자와 서운한 건 풀어도 한치 건너인 시댁 처가댁에 서운한 건 잘 안 풀린다고 할까요? 빚 갚아줄 필요는 없지만 잘못한 자식 혼내고 그 배우자 토닥여주는 정도의 리액션은 필요하다고 할까? 아무튼 오빠랑 손주는 찾아온다니 그거에 만족하시고 며느리에겐 그냥 신경 끄고 살려고 하세요. 일이 성급고 살면 다음엔 오빠가 사고쳐도 시부모에게 하소연은 안 하겠죠. 댓글이. 제가 봤을 땐 아내가 알고 같이 한 겁니다. 사치 즐기고 명품백 사고했으면 돈 통장 같이 쓴 거고 친정에는 돈도 줬을 겁니다. 적게 벌지 않았을 거고요.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건데 망하니 연락해서 돈 내놔라 5천을 뜯고 갑질하는 꼴 왜 보나요? 화내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지난번 5천을 주니 더 지랄을 떨어 쉽게 또 목돈 받아 쓰려는 거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도 숫자 되면 저 부부가 진짜 연락을 끊거나 여자가 이혼을 해요. 그러니 휩쓸리지 마시고 님도 나몰라라 놔두면 다 님 부담이 되고 크게 힘들어지니 계속 부모님을 지키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